오늘은 470페이지 할 차례죠? 예. 전출했잖아. 자, 우리가 보살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강대한 미덕을 이끌어내는 곳에 6곳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때까지 4곳을 얘기했고요. 그게 이제 마음이 정장하는 것, 마음이 벗어나는 것, 머무는 것, 일어나는 것, 이걸 이제 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16곳, 마음이 머무는 것,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다. 진여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이 벗어나는 것은 내장, 소지장, 또는 이제 상박과 추중박.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정장하는 거는 이제 뭘 정장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 정장하는 거는 상박과 추중박을 다스릴 때 그 마음이 정장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소지장과 본내장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박과 추중박을 벗어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감소함을 잘 아는 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마음이 감소하는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상박과 추중박의 잡념의 마음을 상대하여 상과 추중이 상대에 치료하는 것이니 그것이 쇠퇴할 때, 그러니까 상과 추중이 쇠퇴할 때, 그것이 줄어들 때, 이 또한 같이 감대하고 같이 줄어듦을 여실히 아는 것을 일러 감소함을 잘 안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양이죠. 사물을 인식할 때 그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그 상이 속박된다니까 상박이죠. 추중박은 잠재되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유루종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속박되는 거가 추중박이라죠. 거칠고 무거운 이제 속박인데, 수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쇠퇴해 간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고 잠재적인 어떤 성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점점 이제 없어져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원칙소, 답변, 이른바 다스려지는 두 가지 속박과 잡념된 마음이 쇠퇴하고 감소할 때 그 잡념된 마음에 상하는 견해들도 역시 또한 쇠퇴하고 감소함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을 감소함을 잘 안다고 이름합니다. 쇠퇴, 감소의 차이가 있으니 앞의 정장, 사인과 반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상박과 추중박이 이제 이 쇠퇴해 가는 거거든요. 쇠퇴해 가면은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견해 같은 것이 이제 감소해 가는 것이죠. 상에 이제 집착하는, 모양에 집착하는 것, 여기에 대한 그 견해, 또는 추중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감소해 간다는 거죠. 이 감소한다 하는 것은 원래 쌓여 있던 것이 감소하는 거고요. 쇠퇴해 간다 하는 것은 막 치성한 것이 쇠퇴해 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공통점이 하나 보면 잘 있어. 공통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머무는 것, 우리 이제 진여에 머문다 하면 마음이 머무는 것, 마음이 벗어나는 것, 두종 수파에 벗어나는 것, 마음이 더 정직해가는 것,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마음이 감소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마음이 정장하고 감소하고 머물고 이런 거는 지혜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혜는 탁 잘라내는 게 특징인데,
잘라내는 게 아니거든. 말하자면. 그러면 감수한다든지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어디서 감수하고 어디서 증가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선정에서 일어나는 선정력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색계, 무색계, 멸진전까지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전부 선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왜 선정에서? 네? 감수하고 증가하는 거는 선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큰 돌을 갖다가 저기 가져다가 풀을 잡초에다 눌러넣으면 감수하는 거예요. 잡초. 일시적으로. 예. 그런 일시적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잘라내는 게 아니거든.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다음에 또 올라오잖아요. 반대로 잡초와 감수하는 반면에, 그니 잡초라 하는 번뇌가 감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장하는 게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고유한 마음이 더 정장하다. 이런 것이죠.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 이 전부 다 뭐와 관계돼? 선정하고 관계된다. 선정. 근데 이 공덕이 여기서도 좀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광대한 공덕을 광대한 위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위덕 이런 거 하는 거는 선정하고 관계. 결국 내용이 그런 얘기. 근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선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도서에는 말이죠. 선정의 온갖 그 공덕을 다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렇죠. 자, 6째 방편을 잘 암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이 6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했는데 마지막 6가지 무엇이 방편을 잘 안다는 것인가? 해탈, 수승한 곳, 두루한 곳에서 혹은 닦고 혹은 버리는 것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닦는다고 하는 것은 선정을 닦는 것이죠. 버리는 것은 뭘 버리는가 하는 추중박 같은 이게 속박을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닦고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원칙소 2번에 보면 그 답변이다. 이른바 8해탈과 8승처, 10변처 이 세 불의 공덕을 진리 그대로 닦아 익히고 혹은 그 세 불의 장애를 능히 없애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다. 이 방편으로 말미암아 신통과 번뇌가 없는 것 등 가까이 공동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방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세상에 이 신통이 생기고 번뇌가 없는 것은 좀 선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게 8해탈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색계 초성독자 해가지고 그 8선 그게 8선정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해가지고 10선정을 보태해서 8해탈 사실 보니까 그 이제 그 색계는 4가지를 치는 게 아니고 3가지를 치고 무색계 4가지 멸진조 이래야 해가지고 8해탈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8성 철학하는 게 뭔가 했더니 이거는 색계에서 나왔구나. 8가지 수승한 색계의 4선을 총 8곳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10변철학하는 게 뭔가 했더니 변철학하는 게 뭐니까 10종의 관상 간법을 말합니다. 열이라 하는 것은 지, 수, 화, 풍, 청, 황, 적, 배, 공, 희거로 각각 이제 지, 변처, 수, 변처 등을 말합니다. 이 간법은 8해탈, 8승처를 닦고서 그 다음에 이거든요. 이 전부 다 저게 선정하고 관계되는 거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선정과 관계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8해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색계 초선부터 해가지고 멸진전까지를 8해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색계를 이제
4개인데 새끼 사선정을 얘기하는데 최소로 줄여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를 줄여버리죠. 그러니 새끼 3헥탈, 무새끼 4헥탈, 그 다음 멸진정 이렇게 하면 8헥탈. 그래 여기 전부 다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보면 근데 이 방편이 여러 공덕을 이끌어내는 것에 관하여 여러 교의가 다르다. 현양 성교론 제4권의 설명에 의하면 해탈 중에서 5번째 해탈이 여러 공덕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논수에서 모든 성스러운 신통 번뇌가 없는 것, 서원대로 모두 아는 것, 걸림없는 변제 등 모든 공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무변식처의 해탈 방편을 짓는다고 한다. 무변식처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식무변처점을 얘기합니다. 식무변처정이 이제 몇 번째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6번째라고 해야 되거든요. 6번째라 해야 되는데 그 새끼는 이제 4개를 3개로 줄여질 때는 5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계의 4개 중에 2번째가 식무변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하고 새끼 3개하고 5개죠. 그래 5번째 했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유가 사실은 12권에 의하면 세부의 문장에 따라 한 곳은 다만 8해탈 중에서 첫 번째 해탈을 말하고 그것이 뛰어남고 두루한 것 모두 성선 신통 번뇌가 없는 것 서원대로 모두 아는 것 걸림없는 이해 등을 이끌어낸다. 또한 다시 그 논수에서 10변처 중에서 8가지 물질의 변처를 말미암아 성선의 신통을 이끌어내고 10변처를 말미암아 능히 다툼이 없는 서원대로 모두 아는 것 걸림없는 이해 등을 이끌어내며 공변처, 이 공구변처정입니다. 공변처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바 따라 모두 바뀌어 공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10변처라고 얘기하는 건 선정을 얻는 방법에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전 도론에 이제 보면은 10변처에서 제일 첫 번째 질을 흑의 요소를 흑의 요소로 가지고 둥근 몸판을 만들어서 한 1m 앞에 둥굴 보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 익수가 있게가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을 이용하고 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이용하고 그 다음 청황적백을 또 이용하고 이렇게 색깔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게 그 청년도론에는 이렇게 다대와 색깔을 이용하는 이런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전부 선정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 10변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두루하다고 하는 건 마음이 이제 그것을 대상으로 선정을 얻을 때 선정의 힘이 이제 무한하다는 거죠. 두루하다는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 8해탈이 8성천이 10변천이 하는 거는 선정의 이제 견지, 선정 관계되는 수행, 이런 거하고 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공덕을 이끌어낸다, 위덕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은 선정의 힘에서 일어나는 거고 선정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감소하는 거, 마음이 정장하는 거, 마음이 머무는 거 이런 등등을 전부 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결과서는 중요한 건 선정을 얻어야 돼요. 선정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얘기하자면 이 신통이 난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육신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통을 얘기하는데 신통은 잘 아시잖아요. 가장 여러분 잘 해석되는 거는 천안통과 하심통, 천이통 이런 게 있는데 타심통의 유명한 일화는 성철 스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건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제 올라가는데 상대를 안 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는 비구로 남자로 태어나서 비구가 돼서 성체로도 더 불리고 성체가 되겠다 이러니까 도스님 딱 그러면 그래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타심통이 마음을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했는데 탁 알아요. 원통 스님 말씀 들어보면 행자 시절에 아니 도인이라 그러면서 말이지 야단을 치고 막 한 번에 이제 욕도 한
모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도인이 제됐냐? 아이고 내가 이게 도인도 찾아왔다, 그거 찾아왔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이제 3개월 살았으니까 밥을 지들고 가야 되겠다 하고는 부엌으로 쓱 들어갔는데 언제 따라와가 이 새끼 갈라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못 간 거야. 그래 뭐가 있다 싶어서 또 이제 3개월을 더 이제 행자를 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못 견디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물장에 물건을 정리하려고 싹 들어갔는데 어느새 따라와가 또 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느새 알아가지고 그래 이 타심통은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천안통 저 누구야 오대산에 계시는 방아람 스님이라 그런 나와요.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말을 쭉 보면서 허허 웃으니까 시작 스님 왜 웃으십니까? 저 마을에 김처사 내 집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김처사가 그런데 아이고 우리 저기 상원암에 있는 큰스님 대갈통 닮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시자가 시골이길 뛰어내려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송아지가 있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겠네. 그래 앉아서 보고 있는 거지. 하늘에 물이 천안이죠. 그래 이제 뭐 보면은 그런 신통의 힘은 전부 선정의 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자기 마음을 하는 어떤 그 공덕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죠. 이런 걸 개발을 하려면은 선정의 힘을 개발하면 좋아요. 안편이라 하는 게 바로 선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고 그 다음 한번 또 봅시다. 또한 다시 그 논소에서 해탈, 성처, 변처 등 능이 이끌어내는 수도라고 일어난다. 도를 닦는다고 말했다. 그죠? 유가사지론 제72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쇠부류가 능이 이끌어내는 것을 말했다. 해석한다. 처음 관행하는 이는 반드시 해탈을 첫 번째 삼아야 한다. 이런 가덕의 유가사지론에서 우선 해탈을 요약하고 다음에 변체를 점차 닦아 익혀서 능이 이끌어낸다. 사실을 들어서 논한 다음 쇠부류가 능이 모든 공덕을 이끌어낸다. 이런 가닥에 유가사지론의 한국과 이 경경문장에 나오는 세 가지 모두 신통등의 공덕을 이끌어낸다. 그러니 세 가지라 하는 게 이게 팔해탈, 팔성계, 십변체니까 이 점은 전부 다 이 신통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부 다 선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신통등 공덕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 세 부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대비바사론 제85권에서 다음같이 말한 바와 같다. 나중에 찾아보시라는 얘기고 점점 찍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신통이라 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이걸 또 공덕이라는 말을 썼죠. 요즘 말하면은 자기 내재되어 있는 장의력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걸 이끌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덕이라 하는 것도 이제 다른 말을 하면 공덕이라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보살이 이제 자기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이 있는 걸 잘 봐야 되고 뭐가 감수하고 뭐에 머물고 이런 것도 잘 아는 것이 이 보살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의 힘이 있어야 된다.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이 16가지 일어나는 것도 잘 알게 되고 진리에 머무는 것도 잘 알게 되고 상박과 추중박이라 하는 속박이 벗어나는 것도 잘 알게 되고 그에 인해서 또 수송함이 정장하는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감소해가는 마음, 부차적으로 말이지 속박이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감소해가는 것도 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선정이라 하는 방편에 의해서 전부 일어난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잘 아는 걸 얘기한다. 얘기하자면 그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남제약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보살의 광대한 위덕을 혹은 이미 이끌어냈거나 혹은 장차 이끌어내거나 혹은 현재 이끌어낸다. 자, 원칙 3번 보면 종합적인 결론이다. 이른바 이와 같이 6가지 초수를 잘 아는 보살은 6가지 초수를 잘 알기 때문에 6가지 신통 등 광대한 위덕을 과거 세상에 이미 능히 이끌어냈거나 미래 세상에 장차 능히 이끌어내거나 현재 세상에 능히 이끌어낸다.
센터의 선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있네요. 해탈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했더니 선정하고 관련된 해탈입니다. 해탈. 내가 선정을 얻었을 때 해탈이 소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말이고요. 해탈이라는 말은 선정하고 관계 되는 거. 그걸 이제 그냥 인식을 하십시오. 깨달음은, 그러니까 선정은 사마타와 관계되죠. 사마타와 관계되는 게 바로 선정이고, 그의 명단은 해탈이고, 이파사나는 뭐와 관계되느냐? 이파사나와 관계되는 지혜고, 지혜를 얘기하죠. 그걸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고, 우리 해탈과 보리를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진통과 육광은 같이 보시죠. 예. 선정에서 무진통을 다 대기를. 그래, 육신통까지. 왜냐하면 저게 멸진정이 뭔가 하면 심식소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누진이라고 하는 건 심식소매에 보면 심식에 관계되는 각가지 번뇌가 다 소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진은 지혜 쪽 아닙니까? 지혜 쪽. 이제 지관 쪽이 전 쪽이 무진 아닙니까? 둘 다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직관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초지 이상은 직관 상수에 관계되는 거예요. 직관 상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선정에 의해 가지고 끝에가 멸진정을 얻었을 때는 멸진정 속에서 뭘 이제 반항하는가 하면 12연기관을 합니다. 그게 파사나예요. 그러면서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육신통 중에서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무진통은 그 천만 해결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앞에 오진통은 다, 오신통은 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무진통만은 그 천만이 이제 해결될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멸진정 속에서 12연기관을 해서 이제 12연기관은 이제 이파산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죠. 그게 무신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선정과 지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멸진정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번뇌가 없어지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심식이 소멸하니까 당연히 소멸하죠. 그래 바의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상수 되겠군요. 아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집안 상수.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정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양쪽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얘기하는 선정 쪽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머물고 마음이 감소한다, 줄어든다든지 정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관 상수를 한다 해가지고 선정을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 52번 경문입니다. 무예열반에서 감수작용의 소멸.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 자, 이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는 반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는 열바. 내 세계 가운데서 일체 모든 받아들이는 감각이 남김없이 영원히 소멸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모든 감각이 여기서 영원히 소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감각 소멸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없다. 그죠? 자, 그게 이제 봅시다. 원칙수 1번이에요. 이하는 18번째 무의 열반에서 소멸되는 감수작용에 관한 부분이다.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과 다음에 답변하는데 이것은 질문이다. 문장에 두 단락이 있다. 먼저 질문이 되어지는 교수를 듣고 다음에 바로 질문이 있으면 경쟁과 같이 알아요. 여기서 이제 힐문이라는 거죠. 자시보살 부처님께 뭡니까? 공격적인 어떤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영원히 소멸하느냐? 무예 열반이 되면은 이 열반 쪽은 이제 선정하고 관계되는 거죠. 열반.
성남자 요점을 들어 말하면 두 종류의 받아들이는 감각이 남김없이 영원히 소멸. 두 종류의 감각이 소멸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두 가지가 첫째는 육권에 의지하는 바 추중에 반응하여 반연하는 받아들이는 감각이 두 번째 그 결과의 경계에 반연하여 받아들이는 감각이다. 추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거칠고 무거운 이제 번뇌죠. 추중 번뇌는요. 이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육권의 의지해서 이게 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소멸해버린다. 거죠.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른 건 소멸하지 않죠. 중심을 부지하는 감각을 소멸하지 않는다 말이죠. 얘기하죠. 번뇌의 관계들은 감각을 소멸하지만. 그럼 원칙수 2번을 한번 보죠.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이하는 자세히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바로 모든 감수작용을 해석하고 다음에 무효열반. 이하는 그 영혼이 소멸함을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의 두 부분이 있다. 먼저 간략히 두 가지 감수작용을 답하고 다음에 차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곧 전자이다. 두 가지 감수작용의 개별적 모양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다. 어떤 데는 똑같지 말이다. 의지체 추종의 감수작용이란 유래수, 그러니까 감수작용이 육근에 의지해서 생기함을 말한다. 이 육근에 관한 이제 감각기관이죠. 눈기, 고효, 그 다음에 또 의건은 이제 인식기관입니다. 그래서 6가지 인식기관에 의해서 생긴다. 이 추종번뇌라고요. 이 그로로부터 이런 걸 얻어 의지처라고 이름합니다. 소위락하는 그 의지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처의 추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장애의 종자인 추중이 따르는 바이기 때문에 의지처의 유로 종자의 감수작용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두 가지 장애의 종자라고 했네요. 지금 이제 유로 종자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의지하는가 하면은, 바로 6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지처의 유로 종자라고 했어요. 유로 종자는 이런 감각기관을 의지하지 않으면 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인 경계의 감수작용이란 이른바 외부의 육경이 내부의 육권의 세력을 말마 이끌려 생기하기 때문이다. 자,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색성량 미촉법을 얘기하죠. 육군의 그냥 객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객관계라 하는 게 이제 그 뭔가 막 육근이라 하는 이 6 인식기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가지고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의 이제, 일어나는 결과로서의 감수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알 수가 있죠. 이게 그 눈, 귀, 코, 혀, 이 몸이라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땡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땡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도둑놈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도둑. 육군을 6 도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표현한 데가 서유기에 보면 이걸 너무 멋지게 표현해놨는데 이 손오공이 이제 오행산에 갇혀가지고 오행산은 부처님 5손가락에 갇혀가지고 몇만급을 지나다가 이제 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인데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구해줍니다. 물론 간신보살이 이제 현몽해가지고 그놈 구해가지고 제자를 삼고 저에게 불법을 진리를 구하러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구해줍니다. 구해주는데 그는 이제 행자가 돼가지고 이제 언덕을 이제 넘어가요. 딱 넘어가는데 이 첫 번째 언덕을 넘어가는데 도둑놈을 만나는 거예요. 6 도둑놈을 만나요.
도덕이 보따라 내놔라 했는데 그걸 묘사한 내용이 보면은 전부 육군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효서 도덕이. 그래서 뭐 이청로 이러면 이청로라고 하는 기잖아요. 이청로라고 하는 거는 귀에서 이제 소리를 듣고 성을 낸다. 안가해라든지 이건 또 눈으로 보고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도둑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손오공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손오공은 관법을 얘기합니다.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손오공이 여의봉을 그저면 한 번에 다 때려 죽여버려요. 예, 육권을, 여섯 도둑을 때려 죽여버려요. 이거는 뭔가 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육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육권을 닫아버리면 바깥 경계를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 그런 게 이제 이 서유기를 보면 전부 다 그런 수행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음각마왕, 금강마왕하고 관련되는 얘기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 그런 게 있죠. 이 호로뽕이 하나 있는데 상대 이름을 보려면 대답하기만 하면은 호로뽕이 빨려서 들어가 갇혀버리는 거죠. 얘기하다가. 솔공아 왜? 하면 쫙 빨려서 툭 들어가 버리고. 저 팔개 왜? 이러면은 딱 빨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는 바로 우리가 속박을 얘기한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언어 내에서 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에. 죽지 않는 이야기도 나와요. 저팔계, 배고프니 저팔계 삶아서 먹자. 해가지고 큰 가마솥 물을 끓여가 불을 떼는데 1시간, 2시간 물은 펄펄 끓는데 저팔계 삼키지 않으니까. 이제 금강마을, 음성마을에 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는 게 소다리들과 합장하고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는 건 죽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돌아간다는 뜻인데 아미타불이라 하는 아는 부정사, 미타는 길이를 얘기해요. 무량이에요. 아미타불, 무량수, 불, 무량강, 무량수. 한량도 목숨이 부처님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거 부르고 있다가 우리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 육체는 어느 정도 소멸이 가능하지, 우리 본성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불가에서는 사람 죽을 때 눈물 흘리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안 흘려도 된다,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육분 경계, 이걸 늘 경계를 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 좋아하고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그런 얘기. 이 감수작용의 대상을 땡긴다. 육건이 뭡니까? 소로공이라든지 현장 도수가 갖고 있는 물건을 탐을 내가 달라고 하잖아요. 그 육건이 도둑이라는 말이 그런 뜻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기서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그 결과는 경계의 감수하면 이른바 외부 육경, 이 내부 육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생기하기 때문이다. 또 육경이 나타난다는 거지. 육경계를 말하면 그 결과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뭔가 추중번뇌가 육권을 의지해가지고 대상을 보고 육경을 끄집어내서 자기 것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육권은 도둑놈이 되는 거고 도둑의 개수가 누구냐면 추중번뇌 유루종자가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것이죠. 육경은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근데 이 경계의 감수작용이 그것을 반영하여 생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경계의 감수작용이라 이름한다. 사실 말하는 두 가지 감수작용이 자체가 차별이 없다. 다만 감각기관과 대상에 따라 또 서로 두 가지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는 뭔가 감각기관을 의지했기 때문에 감각기관의 감수작용을 얘기를 했죠. 하나는 뭔가 경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경계를 받은 감각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이름 따라 달리 어떤 이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의지처 유루종자의 감수작용이나 종자의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처의 유루종자의 감수작용이랬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종자의 감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이라 하는
번뇌는 알고 보면은 유루종자이기 때문에 유루종자가 이 눈기 코락한 걸 의지해서 감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결과인 경계의 감수작용은 현행의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이거는 현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면은 종자의 형태가 있던 것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행이 나타나가 감수작용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루종자가 능히 현행의 결과에 의지처가 됨을 말한다. 혹은 두 가지 장애의 종자에 유루종자가 따르는 바이기 때문에 의지처 유루종자의 감수작용이라고 말합니다. 현행의 감수작용의 경우는 종자의 감수작용이 생겨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경계의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이거는 차례를 얘기를 하네요. 예, 종자의 감수작용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행의 감수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현행의 감수작용에 의해서 그 결과인 경계의 감수작용이라 이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수작용 두 가지 감수작용은 뭔가 하면은 잠재되어 있는 감수작용과 현행의 감수작용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현행이요? 네, 현행. 나타나서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요,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이 대상을 감수를 한다고 하면 현행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행이 안 된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보라 하는 것은 이 정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보가 바깥 대상을 감수하겠나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재되어 있는 정보가 나타나서 실제 대상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탐욕을 이제 얘기하자면 탐심을 얘기할 거죠. 그래서 사물을 딱 보고 아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딱 일으킨다는 거죠. 가지고 싶다고 마음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이제 의도하지 않고 그냥 사물 척 보니까 그냥 가지고 싶은 마음은 현행의 감수작용이에요. 예, 현행의 감수작용인데 그 물건을 옛날에 한번 숙지한 것이 있다. 옛날에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굉장히 갖고 싶다가 또 며칠 지나고 또 그 백화점 안에 또 그 물건이 또 아직 있는 거야. 딱 있으니까 딱 보면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이러면은 벌써 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것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딱 일어난 것이죠. 예.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겠네요. 청정 도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젊은 스님이 어느 스님한테 가서 병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를 지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저 마을에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런 거. 그럼 제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경전은 이제 노스님한테 배웠어. 스승한테 배우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 궁금한 거야. 왜 마을에 가지 말아야 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탁발하고 마을에 갑니다. 근데 어떤 집에 탁 가는데 노란 옷을 입은 처녀가 공양을 딱 올립니다. 스님이 무심코 딱 받은 거죠. 받아 지나갔습니다. 이 젊은 지나가는데 이 처녀는 그 스님을 한 번 보고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집안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대요.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스님은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해서 살고 싶다. 안 된다. 우리 산모님인데 안 된다. 해도 자기는 그 스님이 아니면 나 죽는다. 이런 겁니다. 골치 아프지. 이런 데는. 스님한테, 쫓아가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스님은 당연히 수거상이니까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설득을 해도 우리가 부유하니까 스님은 속태해서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결혼해 주십시오. 그제를 스님 가버려요. 근데 이 스승이 벌써 그걸 알고 가지 마라 했는 이유가 그게 있었던 거야. 그게 있었는데
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7일 만에 그 처녀가 그만 굶어 죽어버린 거야. 상심이 되고, 물 안 먹으면 아마지 음식 안 되고 상심에다 견디지 못 죽어버린 거야. 죽고 나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을 스님들에게 보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옷을 잘게 이제 조각조각 이제 보시라 하는 한 스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잘라가지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스님이 또 이제 다른 자기 그 절에 갔다가 볼 일이 있어 또 공부했더니 이쪽 이제 마을 쪽으로 오는 거죠. 오늘 절에 오다 보니 한 스님이 노란 천을 누님 한 이런 노란 천을 주면서 이거 보시 받은 건데 스님이 물 걸러서 먹는 걸렁망으로 쓰시오. 이 걸렁망은 이 생각 참 기울이 잘 지켜 물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걸려서 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가까이 싶어서 물을 걸려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천이 굉장히 낚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쏙 맞는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처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추중의 이 감수작용이라 하는 뭔가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정리를 하면은 그 처녀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매달리면서 결혼해달라 했을 때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 딱 천을 딱 보면서 이제 잠재된 현행을 하는 거죠. 현행을 딱 해가지고는 이 얘기를 딱 듣니 그 처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탐심이 촥 일어나. 탐심, 탐욕을 불이 일어나. 아니 내가 차라리 그 처녀 죽을 바에 내가 결혼에 같이 살 것 이게죠. 그만 그 탐욕이 불해해가지고 그 스님이 견디다 못해서 죽. 이런 사건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 스님이 수행하는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는 스님이 아닌 거예요. 경경 공부만 하고 그 스님 수행을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내용 뭔가 수행자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도 다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 이 추중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재되어 그 스님 그 처녀를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벌써 시간이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이 추중번뇌가 있었던 거죠. 이게 있어가지고 경계를 보는 순간 그만 쫙 올라와가지고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 두 가지 감수작용이랑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네. 그렇게 추중번뇌가 감수작용하는 거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감수하긴 하는데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는데 이게 현행했을 때는 표가 탁 났다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이게 탐심이 쫙 올라오듯이 바로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되어 있는 성향으로 감수를 하는 겁니다. 네, 추중의 감수작용이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냥 있을 때 사람이 되게 착한데 그냥 술만 마셨다면 이 개구신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 착하긴 하지만은 술만 마시면 개구신이 된다면은 술을 안 마실 때도 추중번뇌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유루종자가 있어서 감수하고 있는 거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지고 딱 이제 이게 현행을 술을 마시가지고 어떤 저기 조건에서 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개구신이 나오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일상에서 그런 거 많습니다. 좀. 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화도 안 내. 화가 없어. 그런데 어떤 계절에가 화가 팍 폭발하거든요.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일주일, 이주일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의 계기래가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얘기죠. 그 사건에 관계되는 일이 잠복해 있으면서 유로 종자가 대상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 감각기관을 감수하고 있었지만은 현행만 안 하는 거죠. 네. 어떤 계기에서 현행하면서 팍 폭발해. 이런 게 이제 일어나. 이 내용 그런 것 같아.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얘기하자. 너무 어렵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청년 도론에 나오는 내용도 되겠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도의지혜라 해가지고 도과를 써요. 도의지. 꽃다라고는 야냐라는데 꽃다라고의 지혜가 이제 열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속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도 다 부어버린다는 것이 그게 잠재적 성량을 뽑아내요. 늘 잠재적 성량을 언제 이 폭탄 같은 뭐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있는데 이걸 뽑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도의 지혜에 이른다. 그게 도의 지혜다는 거죠. 아, 지혜다. 네, 도의 지혜는 그런 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의 지혜가 일반에 다 초점 맞추고 있는 도의 지혜인데 그것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번뇌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과를 얻는 얘기예요. 다음에 봅시다. 의지처의 추중의 감수작용이란 내부 육군에 의지해서 내부 신체 가운데 육군과 대상을 반영한 모든 유루, 육군으로부터 새어나온다고 설명되며 번뇌의 다른 일입니다. 예, 육군으로 새어나오는 거 유루라 그래요. 유루의 감수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체의 추중이라, 의지체의 추중의 감수작용이라는 건 이게 육군을 이제 의지하는 거죠. 내부 육군. 자, 내부 육군이라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그 내부 육군하고 실제 육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근도 두 종류의 권을 얘기해요. 성의권을 얘기하고 부진권을 얘기하는데 부진권은 실제 눈, 귀, 코 이런 거고요. 성의권은 어떤 깨끗한 물질이 이루어지는 권이랍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내부 육군을 의지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신체 내부 가운데 육군과 대상을 반영한 모든 유루 이게 감수작용이다. 근데 이게 이제 유루 종자의 감수작용이라는 게 이제 이게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이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이 육군을 의지해가지고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뇌가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겁니다. 자, 의지체인 근과 능이 따르는 법으로부터 그 명칭을 건립한다. 육군이 의지함으로써 혹은 두 가지 장애의 종자인 추중이 따르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경계의 감수작용은 이른바 외부의 육경이 있는 육군의 정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육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육군이 끌어당겨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락하는 말을 쓰죠. 그러면 대성 압이 달마 잡진론에서는 눈등 육군이 수용하는 힘 때문에 이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도둑놈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육경이 생기함이기 때문에 육경이 왜 생기느냐? 육군에 의해서 육경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육경은 그러면 원래 존재하는 것이냐?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깥 대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이 바깥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의 종자가 예. 육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자가 바른 애가 대상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경이 응. 경험을 안 하면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육근이 이제 그 감수하는 힘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제 상대에서 육경이 탁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잠재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했다는 그럼요. 얘기야. 예. 바깥경 이런 책상이라든 이런 것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내 마음이 저장된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알 수 있는 건 그 전에 제가 증명해 보였죠.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은 이 본래 사물은 매 순간 변한다는 거죠. 일정한 모양의 색깔이 없는 건데 본래 일정한 모양의 색깔을 본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고정시키고 거기다가 내 마음이 덮어 씌워서 보는 거죠. 얘기하자.
감정과 생각을 덮으씌워서 대상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알 수 있는 게 차자를 보더라도 차자를 감상할 때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죠. 차자는 하나지만은 13이 다 인식한 내용이 다르다 하는 거는 자기가 그 감정의 생각을 여기에 대상에 덮으씌워서 본다. 지금 실제 대상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수하는 힘 때문에 그의 상대에서 경계가 확 나타난다는 게 바로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인디언들은 네. 배를 못 갔대요. 예. 콜럼버스 배가 오는데 인디언들은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가 해안까지 올 때까지도 인디언들 눈에 배가 안 보였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다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인데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경험이 인디언들 눈에 배가 안 보였대. 배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기억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예. 그 멀리서 천천히 왔는데도 배라고 생각 안 했다. 배가 안 보였답니다. 애초 처음. 눈에 안 보였대. 어떤 형체가. 예. 그 말도 되네. 예.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다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 백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래 알았대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 놈들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렇죠. 시선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 하늘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 백색보다는 황색이 훨씬 낫네, 그죠? 네. 제 땅이 끊어서 그래. 근데 그 예. 그러니까 우리 인식작용은 그러니까 12처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근각형을 통해가지고 보여야지 이게 대상이 있어 보여야지 12처에서 모든 인식작용이 다 일어나는데 아까 말해준 그 부분은 6근에서잖아요. 아까 육근에서 그 뭐고 모든 종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지니고 있어가지고 아니, 육군 종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육군 자체도 내부 육군에 가는 종자에서 나옵니다. 종자가 육군을 이루고 이 육군을 이룬 이것이 끌어당기는 수용하는 힘 때문에 다시 종자가 육경이 돼서 나타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아까 보면은 이렇게 육군이 도둑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이렇게 우리 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 기관들이 이미 그에 대해서 종자를 직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발현되는데 그러면은 근의 역할이 이미 있잖아요.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통해 근이 이제 어시작용이 그러니까 아리아락하는 마음에 수많은 종자 중에서 근을 역할하는 종자가 있어. 그게 근이 되고 또 대상 역할하는 종자가 있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근의 역할은 이 땡기는 수용하는 가지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종자가 그 경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경을 받아들인다. 경이 생긴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근을 닦는다고 했을때라도 어식 작용으로 12처를 닦는다. 12처에 보는 그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기본 이제 근을 닦아가는 그거잖아요, 그치? 근을 이제 닦아간다고 이제 할 때 지말증이 있고 근본증이 있거든요. 그걸 끌어당기게 하는 놈이 뭐냐 이기죠. 그게 뭔가 무명이거든요. 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 무지를 없애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근이 땡기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대상도 안 나타나. 이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근을 이제 지말증인 방법은 근을 단속하란다. 육근을 단속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계율입니다. 아, 계율이 그 역할, 단속하는 역할. 예. 계율이 단속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역할하는 게 선정이에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구만. 그럼 땡기는 힘이 없으니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근본적인 무명을 이제 타파해가는 지혜로서 이 무명을 없애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주객이 없어져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견을 닦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그니 근을 이제 이게 절제를 하고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계율이 그 이게. 그다음 내부적인 걸로 해서 닦을 수도 있고. 예. 수행 명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저희가 배우는 지식이 즉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이런 거다 아, 하는.
지식은 말이에요. 네. 만일에 이제 수행에 관계된 지식은, 그죠? 대상에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공부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그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청문의 힘이라고 해요. 처음은요? 청문. 들을 청, 들을 군. 그런데요. 수행에 관계되는 거는 그렇게 이런 거를 없애주는 그런 게 되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우리가 세속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게 쌓일수록 자꾸 거기에 탐욕이 맞아요. 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세속적인 것은 명상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흘러오는 거죠, 이게. 계속 그러면- 쌓고, 그런데 걱정 없는 게, 이 아리아식은 크기가 무한되기 때문에 수천, 수만 년에 흘러도 그 정보를 다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네. 참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에도 보면은 이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생존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뭐에 대한 생존 기계냐 이랬더니만 DNA의 생존 기계가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만일에 이게 유식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의 애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보에. 그러면은 마음의 DNA가 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슷한 사고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게 종자를 쌓고 발현시키는 이놈을 어떻게 했든지 준비시키자는 거지. 그럼 대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근데 세속 공부도 집중을 가져오긴 하잖아요. 무엇이든 언어락 하는 거는 항상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 아이고 나는 그녀를 너무 좋아해 이러면은 그녀라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더 초점이 가 있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만 하면 벌써 그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집중하고 예. 이게 상사병의 특징이에요. 근데 상사병만 그런 게 남녀 이성 간의 상사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승진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상사예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초점이 그쪽 갖춰져 있는 거죠. 그 예. 능력도 갖춰져. 연구가 되고. 능력도 따라오는. 그렇죠. 수행이 아니어도 능력은 따라오는. 예. 마음을 이게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지식에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행자의 큰 힘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집중해서 선정해서 오는 거죠. 선정해서 자기 마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이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능력을 개발해내는 선정 힘에서 오는 그 집중 힘에서 온다고 하죠. 얘기하자면. 그다음에 그 결과인 경계의 감수 작용, 이른바 외부 육경이 능력 육근의 정상화가 됩니다. 내부가 아니 외부입니다. 외부 육경이 미리 나타난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대성, 아비, 달마, 잡전어제, 눈 등 육근이 수용하는 힘 때문에 육경이 생기함이라고 말했다. 이 두 번째 감수 작용은 내부 육근에 의지하여 외부 육경을 반영하니 대상으로부터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경계의 감수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12연 가운데 자체의 감수작용과 경계의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비록 세 가지 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세 번째 견해에 의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감수작용, 두 번째 감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연관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결과인 감수작용은 바깥 경계에, 육경을 이제 가는데, 외부 육경이라고 했죠. 근데 이 외부 육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육근을 의지해서 이제, 내부 육경을 반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부터 명칭을 이제 붙였다는 거예요. 명칭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이게 추종이 종자가 이제
유권을 의지해가지고 감수하는 걸 얘기를 하는가. 어쨌든 이는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연관이 있다고는 틀림없고요. 이런 두 가지는 없다. 왜냐하면 무혈반을 얻은 부처의 경지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보살의 경지에는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뭐 다른 질문은